경남 지역의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대규모 아파트에도 입주를 미루고 있고 미분양 주택은 3,4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실적 경쟁이 허술한 가입 심사로 이어져 본인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의 일몰제에 따라 2020년이면 김해 지역에서 대규모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에 이달부터 고기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어민 생존권과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공존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대규모 아파트에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비어있는 곳이 많은 실정인데 얼어붙은 주택 경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손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2,000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퇴근 시간이 지나도 불 꺼진 집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입주 기간이 끝났지만 20%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 경쟁률이 3대1로 분양은 잘 됐는데 400여 가구가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입주자도 세입자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매매로 내놓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전세를 터내나요.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 1,900가구 규모의 경남의 최고층 아파트로 석 달여 입주 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지만 입주율은 80%를 밑돕니다. 웃돈이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붓기도 했는데 매매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양동에서 이사를 오고 싶은데 여기 이 집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집이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분이 2달이 지났는데. 지연 이자를 물면서까지 입주를 미루고 있는 건 잔금을 치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잔금을 주고 새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새 아파트를 전세에 놓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다 프리미엄, 웃돈을 받고 팔려는 사람들도 거래가 여의치 않자 전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미분양 물량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12월 말 경남 지역 미분양 주택은 3,400여 세대로 2달 사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계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지역 경기가 침체된 것이 원인입니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만여 가구에 달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를 규모 있게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는 땅이 많은데요. 오는 2020년이면 이 도시계획 효력이 상실돼 개인의 재산권을 앞세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장류신도시 일반 상업지역에 둘러싸인 한 야산. 184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250여 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이곳은 김해시가 23년 전인 지난 1993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그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제재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시가가 상당 부분 상승이 될 거고 개인 간에 그래도 상당히 활발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처럼 오는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지는 김해에만 220개가 넘습니다. 김해시가 이 땅을 모두 매입해 예정대로 사업하려면 김해시 1년 예산의 배가 넘는 2조 4천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해제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지시해 사실상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 2020년부터는 한꺼번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대규모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서 이렇게 일몰제를 해제가 되어버리면은 공익적인 이익보다도 사익을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된 데다 사망보험금마저 가족이 아닌 보험 대리점에서 받도록 돼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창원의 한 보험 대리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보험 대리점의 실적 욕심에다 보험사의 허술한 가입 심사가 허위 가입을 낳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안에 사는 50살 박모 씨. 최근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다 황당한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한도 초과될 부분에 애 없는데 왜 한도 초과가 되는가 싶어갖고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보험이. 이상하게 생각한 박 씨는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했다는 보험 청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보험 대리점이 박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집 주소는 보험회사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서명은 위조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건 박 씨의 사망보험금을 보험 대리점이 받도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남인데 이 사람들이 사망 수입자를 지정해놔는 거는 나를 어떻게 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잠도 안 오는 거지. 알고 보니 이 대리점에서 잠시 일했던 박 씨 동생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박 씨 몰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직원 가족까지 동원했던 겁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체크를 못한 건 있어요.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기는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허위 보험 가입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 대리점을 경찰에 고소했고 보험회사는 이 대리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에서 고기잡이가 시작되면서 철새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 달로 한정된 어로행위 금지 기간이 풀렸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물론 어민들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랑부리 저새와 제두리미가 늦은 후 망중안을 즐깁니다. 하지만 굉음을 내며 무리를 가로지르는 어선이 나타나자 수백 마리의 철새가 저수지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어민들이 던지는 그물도 잠수성 철새들에게 위협적입니다. 먹이 활동을 하면서 헤엄치거나 그리고 잠수를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물이 걸릴 수 있죠. 철새들의 사체가 목격되는 경우가. 주남 저수지에서 고기잡이가 다시 시작된 건 지난 1일. 창원시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석 달 동안만 어로 금지 기간으로 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민물고기의 경우 1월과 2월이 제철인데 특히 전국적인 판매망이 형성되는 2월에 어로행위를 못할 경우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게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철새 보호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민들도 무조건 집단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2월 달마저도 조업이 힘들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줘야 되고.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철새가 떠나는 3월 전까지 어로 금지 보상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창원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보고 논의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남 저수지를 순천만처럼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창원시. 철새 보호와 어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세라믹 섬유 연구와 제품 개발, 창업까지 지원하는 시설이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제품 연구와 기업 지원으로 지역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세라믹 소재로 레이저 기계 부품을 만드는 한 벤처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충북 진천에서 경남 진주로 본사를 옮겨왔습니다.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함께 진주로 이사한 것입니다.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시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세라믹 관련 기업의 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관련 산업 최신 동향을 입주기업에 소개하고 값비싼 첨단 장비를 빌려줘 시험 생산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곳.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또 항공, 우주와 해양 등 경남 지역 핵심 전략산업 소재 연구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산업, 특히 항공 산업에 관련된 그런 그 산업체들 지원을 하고 그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 진주 혁신도시가 가져다준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해 부곡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251만 7,710원, 퍼스텍 임직원 200만 4,660원, 전국한우협회 의령군 지부 200만 원, 대림자동차 사무기술직 노조 8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밀양 세지혜 어린이집 학부모 70만 원, 남지 상남교회 53만 원, 창원시 북면 내감 남녀경로당 40만 원, 창녕 유어면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에서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녕 유어면 마등청마회, 창녕 대한면 11위 노모당, 의령 국유면 봉황울림회,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하이면 본회에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도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절반가량 달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는 19대 경남도 국회의원 15명의 총선 공약 552개를 분석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279개로 5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1.24%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박성호 의원과 김한표, 윤영석, 민홍철, 김성찬, 김태호 의원 등 7명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체평가 제작성을 요청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 부상열차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운전 중인 자기 부상열차가 상업운행을 시작했다며 오늘 개통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5년 상용화에 성공한 일본 차량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도시형 자기 부상열차 상용화 실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경남체육의 성과를 결산하는 경남체육상 시상식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한 우슈 쿵푸의 박승모와 3관왕에 오른 사이클 김수현 선수가 남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고 경남체육회 핀수영팀 서승현 감독이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체육회는 다음 달 통합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오늘 총회를 열어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경남농협이 지난해 9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농협은 농촌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36억 원, 농촌복지증진사업 46억 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3억 원 등 모두 약 85억 원을 소외계층 지원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농가 인력지원비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의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액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시행한 결과 경상남도가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141억 4천여만 원으로 182억 원을 사용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곳은 창원과 양산, 사천, 진주시입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서부경남 경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서부경남의 산업 구조를 항공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